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강 디아포탈 V13 편입니다. 저번에는 스텝 7 V5.5를 이용해서 OB1부터 OB 100번, FC, FB, 그 다음 DB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직접 실습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뭐 접점이나 이런 것들은 나 접점 하나도 모르는데 왜 자꾸 접점을 써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저 접점입니다. 저 접점 설명을 바로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FC나 FB, 뭐 DB 같은 큰 블럭에 대한 구조 같은 것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것만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디아포탈 V13을 켜보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기종은 1200으로 하겠습니다. 디아포탈 V13을 더블 클릭해서 켜겠습니다. 저번 주에 봤었던 스텝 7 5.5에서 V13, 스텝 7 V13으로 버전이 올라간 것이다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전에는 쉐어드 DB라고 불렀던 놈이 이제는 글로벌 DB라고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프로젝트는 저번에 만들었었던 테스트 10번을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테스트 10번을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로딩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뷰 클릭하셔서 프로젝트 뷰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뷰 화면으로 이동해서 인스펙터 윈도우들을 끄고 이쪽에 있는 태스크도 끄고 끄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 놓고 현재 지금 열려있는 요 5개, 둘, 넷, 5개 PLC들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모두 delete, yes. 깨끗하게 지워놓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요거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룹 PC 네트워크 그게 남아있는 건데 assign name이라고 해서 요 놈이 남아있는 건데 딜리트해서 그룹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아무것도 없죠? add new device 그래서 컨트롤러는 S7 1200에서 CPU 1214 DC 이놈의 제일 마지막 4.1 버전 OK를 클릭하겠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에는 1점대, 2점대, 3점대, 4점대 버전이 있는데 4점대 밑에 버전 즉 3점대 버전 이하 버전을 많이 선택하시게 되면은 시뮬레이션 기능이 시작이 안 돼요.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들입니다. 1번, 2번, 3번 버전들은. 전에는 그래서 1200PLC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4버전이 이제 제너레이션 2라고 지멘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1200으로서의 그 위치를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뭐 상태가 나오고 아까 넣어놨었던 요 카탈로그를 다시 올려가지고 옆에다가 DIDO 모듈을 몇 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접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게 대부분 최신 버전들이에요. 그리고 한 3개 정도 달아두고 저장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디바이스에 대한 주소값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주소를 정해야겠죠? 0, 01, 여기다가 2, 그리고 2, 2, 4, 4, 여기다가 6, 여기다가 6이라고 넣겠습니다. 여기 아날로그 입력은 100번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셨으면은 창을 끄고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트리 상태에서 요 PLC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블럭 들어가서 OB1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스텝 7 5.5에서 봤었던 그 블럭들이 나열되어 있는 창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이쪽에는 세로 창이 열리면서 보였었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이랑은 조금 달라졌죠? 이제는 창이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B1은 여기서 만들 수 있고, 이제 FC와 FB, OB 100번, 그리고 DB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New Device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창이 뜨겠죠? OB에 관련된 블럭들, FB 블럭, FC 블럭, DB 블럭,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순서상으로 OB 100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OB를 클릭하니까 종류가 엄청 많죠? 뭐, 프로그램 사이클, 스타트업, 타임 딜레이 인터럽트, 사이클 인터럽트 하면서 나오는데,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넘버를 확인하시면은 이게 몇 번 블록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이랑은 좀 넘버 번호가 몇 개 바뀐 게 있는데 그래도 계승된 거는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타트업을 내려가니까 넘버가 100번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얘는 100번 고정이라는 소리죠. OB 100번이 뭔가요? 저번에 저희가 썼던 단 한 번만 동작하는 OB입니다. 스타트업이 바로 OB 100번입니다. 타임 딜레이 인터럽트 클릭 한번 해볼게요. 20번이라고 되어 있죠. 타임 딜레이 인터럽트 20번, 사이클 인터럽트 30번, 하드웨어 인터럽트 40번. 40번에 넣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30번이랑 40번. 이 두 개는 저희가 봤었던 놈입니다. 타임 에러 인터럽트 80번, 다이거노스틱 82번, 83번, 86번, 10번, 55번, 56번, 57번, 92번, 91번. 이렇게 OB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다양하게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스타트업 100번 요놈을 클릭해서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OB 100번이 생기겠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뭐 다른 게 없죠? 위에 있는 요 말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요거는 시스템 관련된 거라서 수정도 안 됩니다. 메인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페이지 인스트럭션 보면은 move operation 이라고 있습니다. move 저번에도 move 한번 썼었죠. move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뭐 20 집어넣고 여기다가 MW 100번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MW 100이라는 소리는 이제 지금 저번 시간에 들으셔서 이젠 다 아시겠죠? MW 100번 무슨 말인지. MW 100번입니다. 메모리 형식의 워드 단위의 주소 100번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블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타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 시뮬레이션.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또 로딩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S7 PLC 심이라고 하는 놈이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고 또 긴 로딩을 기다렸다가, 참고적으로 요 PLC 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이게 진짜 무겁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조금 느려지더라도 뭐 참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이 새로운 게 뜰 겁니다. 다운로드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타입이 PNI 요이고, PGPC에서는 PLC심 S7 1200 이라고 하는 가상의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타트 서치를 하면 이제 PG와 PLC가 연결이 되어 있는 요 네트워크를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로드를 클릭하시고, 네,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아래 창이 컴파일로 바뀌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집어넣는데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확인을 하고, 로드 클릭하시고 스타트 올. 요거는 껐다 킬 때 PLC 다시 킬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네, 체크를 하신 다음에 피니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PLC 심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렉이 걸리는데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이제 동작이 됐습니다. 티아 포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연결이 되거나 동작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이 변경이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늘리시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티아 PLC 심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위치 투 프로젝트 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심 테이블, 왼쪽에 있는 심 테이블 첫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심 테이블이 생기는데, 여기서 어드레스 MW 100번이었죠? 100번이라고 엔터를 치면 현재 값이 몇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 값이 들어가 있네요. 요놈을 내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00 변경을 하고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다시 했습니다.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 집어넣었고요. 여기서 PLC를 중단시키고 스탑 PLC, 스탑 명령을 내리고 다시 런 명령을 내리면 PLC에 있는 값이 500으로 변경이 되겠죠. 5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OB 100번, 한 번만 동작하는 OB 100번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티아 포털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 화면이 좁죠. 보기도 어렵고 이렇게 정말 좁아서 좁게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티아 포털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모니터를 다 새로 구매했습니다. 29인치에서 한 31인치 정도 크기의 모니터를 다 새로 구매했는데, 그 정도 크기 되면 티아 포털 쓰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넘쳐나는 거죠, 화면이. 지금은 노트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그만하게, 좀 쭈구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뭉쳐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나중에는 좀 더 큰 화면에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Add New Device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FC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C 블럭을 만들 때 뭐 테스트 언더바 1 이렇게 해놓고, 랭귀지를 라다로 할 겁니까? FBD로 할 겁니까? SCL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라다로 만드는 게 다 편하겠죠? 라다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여기 참고적으로 1200pac는 STL이 안 됩니다. 그 1200pac는 조금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요. 그 기본적으로 언어를 STL을 배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거죠. STL이라는 게 없었어요. SCL이라는 게 있었죠. SCL 이런 거 있었죠. SCL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SCL이 나오고 SCL을 보면 뭐 if, case of, for, to do, do while 해가지고 C 언어죠. C 언어 진짜. 스크립트 언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if, and if 하는 거 보니까 then 스크립트. 그놈입니다. STL이라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SC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조금 사용하시는 분은 뭐 외국 분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예 없다 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지멘스 티아 포탈을 본격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SCL까지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냥 굳이 PLC 안 하셔도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쪽인데, 그러니까 MCU 쪽인데, 컨트롤러 쪽인데 그쪽으로 가시면은 되겠죠. 어쨌든 박스하고 FC로 가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5.5에서 배웠었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상단에 있는 템프 있었죠. 템프 부분인데 이제는 뭐 템프라는 말은 없어졌죠.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조금 변경된 게 몇 가지 생겼죠. 좀 보기랑은 좀 달라진 것 같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 01 만들고 아래에다가 out 01 만들고 여기다가 템프 1 01 그다음에 콘스탄트 여기 생겼죠. 콘스탄트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콘스탄트 하고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장하고 하나씩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in 01 넣고 이거는 out 0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템포를 볼 수 없으니까 아래에다가 줄 하나 늘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템프 01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템포 02로 바꾸고 여기다가 out 0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에 제가 강조를 엄청나게 했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요거 한 네트워크 안에서 스타트가 2개고 코일이 2개일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지금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홈즈보드 클릭하셔가지고 컴파일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파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에러가 없다고 체킹이 나옵니다. 에러 0, 워링 0.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전에 티어포탈 말고 스텝 7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이 이상한 버그 같은 형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룰을 벗어나는 형인데 티어포탈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쓸만하죠. 여기다가 콘스탄트 집어넣었는데 뭔가 알람이 떴죠. 여기다가 넣을 수 없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놈을 클릭하시면은 넣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집어넣으니까 자꾸 주저주절 합니다. 이러면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뜨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compare라는 기능을 한번 갖다 넣어 볼게요. 요놈을 쓰기 위해서는 요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우고 목록을 보고 불리언이 없네. 뭔가 좋은 게 없을까? 혹시 콘스탄트는 써먹기가 어려운 놈이라서 집어넣기도 어렵네요. 안 들어갈 텐데 이게 이런 용도로 쓰는 놈이 아니다 보니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뭐 바이트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값을 뭐 한 50 이렇게 집어넣어 놔야지. 인트 콘스탄트가 뭘까요? 기준 변경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내부 안에서 콘스탄트는 무조건 50입니다. 그렇게 정해놓는 것 같은 건 놈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콘스탄트라는 값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뭐 그 값이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놈이다 보니까 현재는 쓸 수가 없게끔 나와 있는 건데 접점형으로는 쓰기가 어려운 거죠. 한 개짜리다 보니까 항상 켜져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위쪽에 있는 이 input이라고 하는 요 놈을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output이라고 하는 요 줄 하나를 또 만들어 놓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블록 데이터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템프 내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변수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콘스탄트는 변경되지 않는 내가 한 번 입력하면 변경되지 않는 지정된 값입니다.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콘스탄트 변경되지 않는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놓고 아래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in01이 들어오면 템프 01이 켜지고 템프 01이 켜지면 out 01이 켜집니다. 즉 in01로 out 01을 키는 프로그램이고 아래에 있는 요 compare 블록을 이용한 것은 그냥 콘스탄트가 뭐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꺼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OB1으로 가보겠습니다. OB1에서 방금 만들었던 이제 FC를 꺼내 와야겠죠? 전에는 여기서 뭔가 FC 블럭이라고 해서 스텝 7 5.5에서는 FC 블럭이라고 해서 뭔가 블럭을 꺼낼 수 있는 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꺼낼 수 있는 놈이 어디 있지? 라고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이 FC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녹색깔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꺼내집니다. 좀 바뀌었죠? MW 10.0 MW 10.0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M 10.0이라고 적어야지 들어가겠죠? M 10.1 이라고 쳐서 여기에 생긴 이 발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블럭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현재 열려있는 PHC심에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고요. PHC심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확인을 안 하고 Go Onlin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Go Online. Go Online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PLC 전체가 현재 이 가짜 PLC와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네트워킹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화면을 클릭하시고 이 모니터링 온 오프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상황이 모니터링이 되고요. 모니터링 기능은 V5.5랑 똑같죠? 5.5랑 똑같고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요놈 내부가 보고 싶으면 요놈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집니다. 그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PLC 심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좀 내리고 여기다가 i 10.0 하고 m 10.0이었죠? m 10.0 m 10.1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렇게 체크가 안 되는 모양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요 상단에 enable, disable, modification, non input 해가지고 설정을 못하게 하는 그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접속할 수 없게끔 만드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10.0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켜지는 거죠. 클릭을 취소하면 또 다시 꺼지고 클릭하면 켜지고 클릭하면 꺼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모디파이 밸류가 52면 요놈이 켜진다 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있는 이 값을 50으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면서 50.0으로 켜지는 겁니다. 컴페어라고 하는 블럭은 비교라고 해서 비교 분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호 있죠? 는, 크다, 작다, 다르다 라고 하는 그놈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FC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FC 같은 경우에는 뭐 DB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심플한 놈이라고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go offline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끊고 add new block 그래서 블록을 하나 또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FB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언더바 2 새로 만들고요. 이 아래에 보면은 여기 상태 표시줄 같이 이렇게 열었던 창들에 대한 그 기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상태 표시줄이 있어요. 그래서 요놈들을 끄셔도 되고요. 불편하면은 끄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켜놓으셔도 돼요. 참고로 이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지멘스 V5.5에서 넓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스트 하면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 있고, 디테일로 하면 디테일을 볼 수도 있고. 요놈인 거예요, 요놈. 기억나시죠? 스텝 7 V5.5에서는 저희가 요런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뭐 OB를 선택하든, 펑션을 클릭하든, 펑션 블럭을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해서 새로 만들었었잖아요. 이제는 요 창이 이제 딱히 필요가 없어져서 잘 안 쓰게 된 거죠. FB로 가보겠습니다. FB로 오셔서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죠. 우리가 늘 봤었던 놈이에요. in01 하나 만들고 in02 만들고 스태틱 01 만들고 템프 01 만들고 콘스탄트든 뭐 또 만들게요. 콘스탄트 만들어서 이번에는 변수 타입이 불리언이 아니고 int 정수 형태에서 100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르죠? 전혀 다르죠? 값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리테인, 뭐 초기 디폴트 밸류
해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놈을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리테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서 꺼졌을 경우에 다시 키면은 값을 기억할 것인가 기억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리테인입니다. 리테인 기능.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는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 장비를 껐다 켰을 때 값을 몇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한번 장난으로 1이라고 넣겠습니다. 여기 인풋이니까 1이라고 넣어봐도 소용이 없겠죠. 여기다가 1이라고 넣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static 02라고 해서 int 값을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가도 한 20 집어넣고 여기 retain도 클릭을 하고, 요 assembly from HMI는 assembly래. accessible core HMI. 그러니까 HMI랑 연결 관련된 그 체크를 하는 건데, HMI에서 요 놈을 누를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거 그냥 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가끔 이제 HMI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만 저놈을 체크를 안 하지, 대부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 셋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재미있는 기능인데, 셋포인트 값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쓴다 안 쓴다입니다. 셋포인트는 조금 이따가 DB에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템플은 아무것도 없죠. 임시 변수다 보니까 뭐 기억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입력이랑 출력 같은 경우에는 요 아웃인데, 아웃 01. 입력 출력 같은 경우에는 리테인을 기억을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스태틱하고 같이는 있겠는데 템플은 없는 거죠. 콘스탄트도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다시 이걸 올려서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 01이 들어오면 템프가 켜지고, 밑에다가 스태틱도 켜지고, 아래에다 만들 필요 없죠?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가까운 데다가 보이기 쉽게 만들어서 스태틱 템프 01이 아웃 01을 키고, 또는 스태틱 01이 켜지면 켜져라 아웃 01을 이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태틱 2번 요놈은 아래 네트워크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컴페어 따놓고 스태틱 2번 따놓고, 스태틱 2번이 20이죠? 여기다 20 집어넣을게요. 22면 M25.0이 켜져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콘스탄트를 볼 수 없으니까 여기다 콘스탄트를 넣을게요. 콘스탄트 100번이죠. 스태틱 02가 100이 되면 켜지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OB1으로 이동하고, 참고로 티아포털 만들 때는 저장하는 습관을 정말 잘 들여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티아포털은 약간의 버그 기능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버그 잔재가 조금 남아있어서 튕깁니다. 저장 안되고 가끔 뜬금없이 꼬이면서 멈춰서 튕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장하는 게 날아가 버리면서 작업이,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FB는 만들었습니다. FB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인스턴트 DB. FB는 인스턴트 DB가 있어야 돼요, 꼭. 그래서 add new device 들어가셔서 DB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test2 fb1이라고 클릭이 되죠. 이제 인스턴트 DB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fb1db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테스트 02번에 테스트 2번의 db라고 만들겠습니다. 만드니까 저절로 아까 있었던 input, output, 뭐 static에 관련된 정보가 자동으로 땡겨와졌죠. 이렇게 자동으로 땡겨와지고 요 setPoint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다시 fb1으로 돌아가서 요 setPoint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setPoint를 클릭 저장하고 db라이터로 가서 요즘 X마크 됐죠.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인터페이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업데이트 인터페이스라는 기능이에요. reset start value 이렇게 해놓고 끄겠습니다. 둘 다 끄겠습니다. OB1으로 되돌아갈게요. OB1으로 되돌아가서 FB1을 꺼낼 때 DB가 뭔가요? 새로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원래 하나 있죠. test2db를 OK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위에 있는 M10.0을 Ctrl C, Ctrl V를 해서 똑같이 활용을 하고요. 프로그램 블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블록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 클릭을 하시면 들어갑니다. 로드 쭉 들어가죠. 또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only change를 클릭하시면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또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only chang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피니시. 오른쪽 PLC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는 거랑 프로그램 블록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예요. 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만을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부분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앞에 있는 PLC에 있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랑 집어넣을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랑 똑같잖아요. PLC가 똑같잖아요. 하드웨어.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만 넣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부분을 같이 안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소프트웨어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only change, 로드 하시는 이 과정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멘스에서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들 따로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도 따로 저장을 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활성화가 돼 있죠 지금. 그렇다면 고온 라인을 눌러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다 초록색으로 뜨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상 없이 잘 들어가보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모니터링을 해보고 정상 동작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초기 디폴트 밸류가 20이었어요. 스태틱 1은 1이고 그래서 스태틱 1은 1인데 왜 안 켜져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1이어서 켜졌을 겁니다. 근데 코일이잖아요. 신호가 들어오면 1이고 안 들어오면 0이에요. 아까 한 번 들어왔을 때 1이었죠? 그걸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주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 줬어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0이죠. 시간 지났잖아요. 아주 찰나의 순간 저기 켜졌을 거예요. 그게 끝. 지금은 0. 그리고 초기값 20이라서 여기에 지금 초기값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 밸류 한번 보셨어요? 디폴트 밸류 리테인 한번 볼게요. 리테인 스태틱 2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현재 20인데
요놈을 modify해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안 되겠네요.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야겠네요. 저 어쩔 수 없네요. 저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구현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딱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PLC-심으로 input 01 한번 켜보겠습니다. input 01이 요놈이었죠. 체크를 하면 켜지고 현재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들어오고 스태틱 2가 변경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태틱 2가 아마 그걸 안 만들어놔서 아무것도 안 되네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급한 대로 하나 만들어야죠. move 펑션입니다. move 펑션. 100이라고 집어. 참고로 이런 순서로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위에서 검사를 하고 밑에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최초 1회는 망치겠죠? 최초 1회는 20이니까 안 켜지고 그 다음 100 넣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켜집니다. 인 거예요. 될까요? 요거는 하나 재밌는 건데 될까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요거를 진짜 많이 틀리는 분들이 있는데 죽어도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되네? 희한하네 이것도. 스태틱이지. 스태틱이지. 템포가 아니구나. 말 정정할게요. 템포일 경우에는 요 상태로 만들면 죽어도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태틱은 외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고, 템포일 경우에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놈이 템포일 경우에는 저게 죽어도 저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템프2 int 해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태틱이 아니고 템프2라고 집어넣고 이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보면 참고로 이렇게 뜨는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리셋 콜이라고 하죠. 다시 불러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블록이 변경되었으니까 OB1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FB1을 불러와 달라는 소리입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100번 템프 2에 집어넣고 한 바퀴 돌고 오니까 0이 돼버렸어요. 100을 넣었는데 아까 스태틱은 100 넣으니까 100이었죠. 왜 그럴까요? 템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값을 블럭이 꺼지는 순간 다시 다 리셋을 하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근데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DB에다가 저장을 하고 콜이 끝나더라도 변수는 사라졌다가 다시 FB가 블럭이 다시 콜이 되는 순간에 스태틱은 다시 생기지만 외부에 있는 DB에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오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0이라고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템포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니까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면 여기에 값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정말 많이 틀리시거든요. 스텝 7 5.5에서 가끔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템포로 이렇게 했는데 템포가 될 때가 있어요. 버그예요, 버그. 원래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사람들이 막 우깁니다. 그게 된다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거예요. 버그입니다, 엄연히. 저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FB랑 DB 한번 해봤고요. DB로 가볼게요. 아직 DB를 안 했죠? DB로 가볼게요. DB로 가서 요거 DB에 모니터링 기능이 있었죠? 저번에도 모니터링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아까 요놈이 현재 지금 값이 100인데 50으로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변경이 안 되죠. 리셋 스타트 밸류 클릭하면 안 되죠. 왜냐면 FB1에 요놈이 항상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우고 다운로드를 다시 하겠습니다. DB1으로 돌아와서 현재 지금 100 들어와 있는데 요놈을 50으로 변경을 안 되네. 아예 인스턴트 DB라서 안 되는구나. 리셋 스타트 밸류 클릭을 하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하네요. 일단은 뭐 셋포인트 기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값 변경됐죠? 값 변경됐죠? 셋포인트 밸류 셋포인트 밸류라고 하는 기능인데 셋포인트를 클릭을 해 놓으면 여기 1이랑 2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셋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는 놈들은 한 번에 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려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한 10, 50, 30 이라고 만들어 놓고 체크. 리테인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켰을 때 값을 기억하는 놈.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는 조금 재밌게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배운 걸 써먹어 봐야겠죠. move 해서 값을 800 이라고 집어넣는데 이때 요놈은 in01 리클릭되면 800을 집어넣으세요. 스태틱 2번부터 3번, 4번, 5번에다가 다 800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만들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요게 데이터 블록이 생겨서 요놈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initialized 해서 db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또 클릭을 하시면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즉 얘가 클릭이 되면 800을 집어넣는 기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DB로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이 되어 있죠. 지금 다 800이 들어와 있어요. 800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PLC를 다운 다시 스타트 하게 되면 바뀌었죠. 10, 30 스타트 밸류로 가지고 있는 10, 30은 됐고 리테인이 체크되어 있는 놈들은 800이 유지되면서 기록이 남았어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해하셨죠? 지금 리테인 기능을 보셨어요. PLC가 다운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값을 이전의 값을 기억하고 있는 기능이 리테인 기능입니다. 리테인 된 놈만 버텼죠. 다시 다 800을 집어넣을게요. 800을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이 기능 Initialized Set Point 입니다. Set Point 클릭 20, 10, 50, 30 한 번에 현재 값이 동시에 다 내가 원하는 스타트 밸류로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Set Point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쓸모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씩 20, 10, 50, 30 또 집어넣고 아니면 아까 만들었었던 요 구조를 만들어서 한 번에 집어넣는 바보짓을
기능적으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셋 포인트 밸류. 쓸모가 있죠? 저놈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리셋 스타트 밸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거 다 그냥 초기화하는 것 같네요. 리셋 스타트 밸류. 저도 요즘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셋 포인트랑 리테인 기능 보셨습니다. 요놈들 기능만 있으면 돼요. 스타트 밸류, 모니터 밸류, 스타트 밸류랑 리테인, 그 다음에 셋 포인트. 요 세 개만 이해하시면 DB에서는 다 배우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은 완성적으로 DB까지 만들 수 있겠죠. DB를 일단 끄겠습니다. FB도 끄고 오미온도 끄고 고 프라임 연결을 일단 끊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하나가 빠졌죠. OB1, OB 100번, FC, FB, 인스턴트 DB. 하나 뭐가 남았죠? 쉐어드 DB가 빠졌죠. FC나 다른 놈들을 위한 공용 DB. 쉐어드 DB가 빠졌어요. 그래서 add new device. 쉐어드 DB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B를 클릭하시면 글로벌 DB라고 해서 이전에 없었던 처음 보는 글로벌 DB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언더바 1 DB 라고 해서 글로벌 DB를 만들겠습니다. 자, 글로벌 DB. 글로벌 DB. 우리가 맨날 봤었던 DB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쉐어드 DB가 글로벌 DB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거 없죠? 여기다가 뭐 AAA, BBB, CCC 해서 만들어 놓고 FC1으로 가보겠습니다. FC1에는 이 템프 값 대신에 클릭을 하셔서 AAA 하고 클릭을 하면 안 나오겠죠? 요 놈은 원래 지우고 클릭을 하시고 DB를 클릭하신 다음에 AAA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주소 입력하는 것이 옛날에 db 1.dbx 0. 몇 이렇게 적었죠? 근데 그게 좀 더 간편해져서 이름 값으로만 변경되었습니다. 큰 따옴표 테스트 1 db 큰 따옴표 .aaa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쉐어드 DB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유하는 DB, 모두가 접속할 수 있고 모두가 쓰고 지울 수 있는 DB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로딩이 좀 있겠죠? 클릭을 하고 true 되었습니다. true 되었으니까 한번 모니터링으로 보고 tru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리스타트 밸류, 셋 포인트 여기 있죠? 똑같습니다. 인스턴트 DB나 쉐어드 DB나 기능적으로는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놈이 DB인지, DB래. FB인지, 아니면 모두가 가능한지, 요 차이에요. 요 차이에요. FB 같은 경우에는, F에서 만들어진 인스턴트 DB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게 생성돼서 늘어나지만, DB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하나씩 내가 늘려나가야지만 요놈이 동작을 합니다. 요거의 차이이고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똑같다. 리이니셜라이즈드 해서 만들어 놓고 집어넣기.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OB1, OB 100번, FC, FB, Shared DB, 글로벌 DB, 인스턴트 DB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보면서 확인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티아 포탈 쪽이 DB가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강력해졌다라기보다는 활용 빈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막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DB로 만드세요라는 느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DB가 기본적으로는 저장도 할 수 있고 값을 안전하기도 하고 아까도 보셨지만 리테인 기능이나 아니면 그 set 포인트 밸류 기능이나 스타트 밸류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DB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특히 M비트 이용해서 만드는 구성 같은 경우에는 M비트를 모든 영역에서 다 선택을 해서 끼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근데 DB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뭐 V5.5 때도 얘기했지만 끼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제한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멘스에서도 조금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관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이제 DB를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 하는 게 많아졌죠. 티아포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강해졌어요. 세이프티가 이제 무조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DB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해 안 하고도 프로그램 짤 수 있는데요? 네, 짜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짜셔도 되는데, 그것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걸 하고 더 많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히 이해를 하는 게 당연히 고등 PC로 넘어가는 최선책이겠죠? 나 이거 쓸모도 없어서 이거 배워도 뭐 쓰지도 않더만. 그럼 평생 그 일만 하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고 안 좋은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다 알고 계신 게 더 좋죠. 난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나이 먹고도 계속 그거 하실 생각이신지 의심스럽네요. 더 위로 올라가셔야죠. 더 많이 벌으셔야죠. 지금보다 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각설하고 지금 6강이죠? 6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강에서 뵙겠습니다.